앞서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추미애 윤석열 그 갈등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휘권을 발동해서 네. 수사자문단 회의가 원래는 오늘 소집이 되려고 했었는데 일단 안 열렸어요. 네. 그런데 대검찰청이 검사장 회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회의를 하는 것 목적이 장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건가요? 여러 가지 포석이 있죠.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논란도 있고요.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총장이 오늘 비공개로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를 해서 오전에는 이제 고검장, 그다음에 오후에 2시에는 수도권지검장, 그다음에 오후 4시부터는 비수도권지검장들을 다 불러서 지금 이 수사 지휘권의 행사 자체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대응 전략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오전까지 나온 얘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일단 수사지휘권 행사는 부적절하니까 일단 재지휘 요청을 하는 게 어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 지휘 자체에 워낙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일단 검찰의 의견 전체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의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하게 놔두지 않고 자기의 측근이나 그러니까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채널A 기자의 이제 강요 미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모 기자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이용해서 이철 씨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자백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이 수사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 자문단이 전문 자문단이 만약에 뭐 기소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수사가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 수사가 맞춰질 때까지는 수사 자문단을 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한 것이고 또 하나 두 가지를 지시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된 모든 내용이 다 끝난 이후에 보고만 받아라.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도 수사 자문단이라는 기관이 어떤 결과를 내든 이것이 수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측근이 연루돼 있는 즉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연루돼 있는 사건인 만큼 그걸 좀 중지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곤란할 텐데 또 하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조국 전 장관은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후입니다. 직후. 몇 분 후일 거예요.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돼버렸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국장한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죠. 일단. 그리고 윤석열 전화해가지고 오후에 바로 만났어요, 내가. 부부 일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 언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 목표가 뭔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표는 법무부 장관 낙마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응?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총장이
법무부 장관 새로 오는 사람 이 사람 안 된다라는 자기 의사를 좀 피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저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권 자체에서 검찰총장이 인사권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어떤 사건에서 선입견을 갖거나 아니면 무슨 그 예단을 가지고서 시작하면 안 돼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수사의 증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될 텐데 네.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에서 뭔가 예단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냐는 지금은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박상기 전 법무부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이거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 대통령 인사권을 발휘했는데 그 인사권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지 않나는 의혹이 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박상기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또 하나 놀라울 만한 사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거는 사기꾼들이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조사해봐서 안다. 윤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입시 문제는 거의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론스타랑 똑같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론스타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이미. 근데 일단은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지금도 없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 아니 그 부부 일심 동체라는 논리지. 아니 국내에서 지금 운영 중인 사모펀드가 10,000개가 넘는데 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사실 진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말을 했다면 미루어서 이제 제가 짐작을 해보건데 그때 당시 어쨌건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다는 이 사모펀드에서 이 어느 정도의 보고는 받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있다면 당연히 남편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 그 당시에 수사가 다 완료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정도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어찌 보면 이제 수사에 예단을 비추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했다면 그 한 사실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적절하다 보입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 문제는 이제 그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법원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횡령이 없었다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일단은 저 펀드 자체가 조범동 씨는 유죄죠. 일단 횡령 부분에 관련해서는. 네.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를 공범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같이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횡령이 되려면 투자를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돈을 빼내야 횡령이죠. 그렇죠. 근데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어떻게 횡령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어떤 식으로 이자를 줬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 빌려준 사람은 죄가 안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일단은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들어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일단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1심 판결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 재판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정경심 교수와의 관련성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증거인멸 부분을 제외하고 횡령 부분이 없었다면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정경심 교수가 한 발짝 벗어나 있는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죠. 지금 1심 결과대로라면 정경심 교수가 주장했었던 나는 네. 거기다 돈 빌려줬었던 빌려준 거, 거다. 네. 그 이자식으로 받았던 네. 거 이게 지금 받아들여졌다고 네,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상기 전 장관의 발언 그리고 이전에 그 윤 총장이 그 측근 관련 의혹 관련해서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이게 같이 연쇄적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불리하게 앞으로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을까요? 지금 상황 보면 좀 불리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만약 박상기 전 법무장의 말이 맞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윤 총장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되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모펀드가 사실은 가장 그 어찌 보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1심 재판부의 결론을 보면 사모펀드에 정경심 교수가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개입했다고 보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걸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 2심
1심 아니면 대법원까지가 다 확정 판정이 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결국 1심 판결이나 이런 그 박상기 전 법무장의 발언 자체는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요소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상황 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혹시나 추가 폭로나 주장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런 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혹시 언론과 어떤 인터뷰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